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설자로 나선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긴급히 대피해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아베 전 총리가 연설 중 총격으로 숨진 지 1년도 안 돼 벌어진 사건이라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먼저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호원들이 한 남성을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몇 초 뒤 남성이 던졌던 물체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항에서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폭발이 일어나자 기시다 총리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수백 명의 청중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약 10cm 길이의 은색 통을 총리가 있는 곳 근처로 던진 걸로 전해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와카야마현 보궐선거를 지원하러 현장을 시찰하고 연설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도 지난해 7월 선거 지원 연설 중 총격을 받아 숨진 바 있는데 이번에도 총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장이 수습된 오후에 예정대로 20여 분간의 연설을 이어갔고 이번 사건에 대해 심려와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베 전 총리 테러 사건 이후 불과 1년도 안 돼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 특파원, 용의자가 곧바로 체포됐는데 동기나 배후 등에 대해서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폭발물 한 점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용의자는 24살의 남성인데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가 밝혀지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상 없이 대피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사고 1시간 뒤 사고가 있었던 와카야마의 역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약 20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오늘 당초 예정됐던 선거 지원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은 23일에 후반부 통일 지방선거와 5개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한동안 지지율이 하락했다 최근 반등세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2시쯤 트위터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소중한 선거를 끝까지 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치권 반응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당인 자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도 지난해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후 1년도 안 돼 폭발물을 사용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놀람을 금할 수 없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입헌민주당 등 야당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아베 전 총리 피습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미국 정부의 각종 기밀을 유출한 미 연방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체포 하루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 IT 담당자였던 테세이라는 기밀 문건을 집으로 가져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법정을 향해 걸어가는 한 가족.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내밀자 이를 밀어냅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say of what Jack is accused of? It's a beautiful day. It's gorgeous. 기밀 유출 피의자 잭 테세이라의 가족입니다. 테세이라에 대한 법정 심리는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열렸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테세이라는 카키색 죄수복 차림으로 입장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한 방청객이 사랑한다 잭이라고 외치자 테세이라도 저도 사랑해요 아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세이라의 정체가 더 드러났습니다. 테세이라는 미 공군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정보단 소속입니다. 이곳은 군 고위 간부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모인 각종 정보를 모아 전달합니다.
IT 담당자였던 테세이라는 기밀 정보가 저장된 네트워크를 관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급이 낮은데도 1급 비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테세이라는 처음엔 사무실에서 타이핑하는 방법으로 문건을 유출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들킬 것을 우려해 문건 자체를 집에 가져가 사진을 찍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세이라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방정보 미승인 보유와 전송, 기밀문건 자료 미승인 반출 등 2개입니다.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이 진행된 동안에도 테세이라를 구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는 19일 열립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폭넓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출 문건을 만든 당사자가 미국 측일 가능성을 내포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는 필요하면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기밀 문건의 유출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1세 공군 일병이 어떻게 군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란 겁니다. Instructed the department to make sure that they get to the root of why he had access in the first place, number one, and number two, to focus extensively on the extent to which it all occurred.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한 통신사에 양국이 긴밀하고 지속적인 동맹이란 점에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문건 유출 용의자가 체포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밀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우리 대통령실 주장은 힘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해명과 조치를 요구할 것이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금까지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도청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청 의혹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의문스러운 외교, 오락가락 해명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의 소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소식입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을 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9명입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엔 이들이 자금 마련과 전달 등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돈을 건넨 과정이 담겼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10명에서 많게는 20명에게 돈봉투로 모두 6천만 원이 뿌려진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걸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려야 한다고 윤 의원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인 강래구 씨가 지인을 통해 돈을 마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도 가담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캠프 인사들에게도 3,400만 원이 뿌려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래구 씨가 지시했다는 겁니다. 강 씨는 이성만 의원과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과도 공모해 조 씨 지인을 통해 1,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을 봉투에 나누거나 전달하는 과정엔 이정근 씨 등이 개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여간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통틀어 약 70명에게 총 9,400만 원이 살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래구 씨는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조택상 씨는 이정근 씨가 돈을 달라고 연락한 적은 있다면서도 돈은 한 푼도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유의 정치 게이트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당내 공식 기구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과 같은 기구에서 조사 범위와 방식을 논의해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당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있을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갑자기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수사하는 건 미국의 도감청 의혹 등 여권의 여러 악재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관련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계속 공개되자 직접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겁니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전체로 사법 리스크가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당 내에서도 지도부 차원의 조사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가 열렸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준이 아닌 민주당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퍼지고도 남을 썩은 내가 민주당 위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대표가 범죄 혐의를 미리 알고 외국 도피한 게 아니냐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에게 입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며 아파하고 있는데요. 전남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을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빛이 바랜 채 휘날리는 노란 리본과 깃발. 방파제 길에 서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하루 앞둔 전남 진도 팽목항입니다. 추모객들은 가족과 함께 걸으며 그날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산까지 무박 2일 416km 대장정에 나서는 자전거 동호회부터 9년째 이맘때면 41.6km 마라톤에 나서는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은 같습니다. 러닝으로 좀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같이 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9주기 동안 계속 이렇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추모관 등이 들어서게 될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놓여있는 목포 신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선체는 검붉게 녹슬었고 세월이란 글자는 희미해졌습니다. 찢기고 부서진 선체는 참사의 기억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냥 올 때마다 그냥 항상 미안해요. 내일은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진도 팽목항과 목포에서도 추모제가 치러집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릴 적 동네 언니 동생으로 지내던 두 사람이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세월호 참사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떠나보내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최지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가을 이태원 참사 때 딸 현진 씨를 떠나보내고 처음 맞는 봄. 이옥수 씨는 봄볕을 마주하기조차 미안합니다. 날이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슬퍼요. 막 더 울어. 그런 이 씨를 기다린 건 세월호 참사 뒤 아들 없는 9번째 봄을 겪고 있는 창현 엄마 최순아 씨. 아이들 이야기로 말문을 엽니다. 하나같이 예쁘지. 이태원 애들도 하나같이 너무 예쁜데. 전북 진안의 10가구 남짓 작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다 헤어진 둘은 올해 2월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딸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 그래가지고 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았고 경험자로서 조금은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둘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로 만나냐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가족에게조차 때론 숨겨야 했던 그리움도 서로 마음껏 털어놓습니다. 쓸 때마다 꼭 엄마는 왜 내 것만 써? 그런 거 같아. 남겨. 나는 근데 그런 나중에, 거는 썼어. 나중에 현진이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어. 그래?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여전히 막막하다는 언니에게 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어떻게 지냈니?
동생은 그래도 세상을 향해 계속 목소리를 내자며 다독입니다. 치유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생리별은. 이렇게라도 해야 내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그 미안함이 조금 덜어지는 거고. 8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두 참사는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줬습니다. 목표가 같은 거죠. 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또 생겼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서로의 슬픔을 보듬으며 다시 견딜 힘을 얻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꼭 있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슬픔을 같이 하고 또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JTBC 최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공석이었던 의전 비서관에 김승희 선임 행정관을 임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야당은 인사 파문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김승희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의전 비서관에 정식 임명됐습니다.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이 지난달 10일 사퇴한 지 36일 만입니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의전 비서관 공백을 메우려는 인사로 풀이됩니다.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행사와 의전을 챙기며 보좌하는 핵심 참모입니다. 김 신임 의전 비서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으로 김건희 여사와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외교관 출신이 의전 비서관을 맡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한 인사 파문의 끝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의 승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오로지 최측근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편협한 인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부활절 연합 예배와 동물권 단체와의 비공개 오찬, 빨래방 봉사 등 공개 일정과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활발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방식의 범죄라 세상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구열이 높은 수험생과 부모를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란 점을 지적하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사건을 최재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집중력 올라간다. 기억력이 상승된다. 저는 학생들 누구든지 먹었을 거다. 저는 아마 먹었었을 것 같아요. 마시기만 했는데 이렇게 마약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겁나고. 연두색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두 여성. 다른 장소에서는 남성 한 명이 같은 상자를 들고 있는데 음료가 가득합니다. 이들 4명은 2명씩 짝지어 학생들에게 공부에 도움된다며 마약을 몰래 탄 음료를 건넸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친구에서 이제 마약을 먹은 애가 한 명 있는데 걔가 그걸 먹었을 땐 되게 어지러웠대요. 쉬고 있을 거거든요, 공부를. 트라우마 때문에. 다음은 부모에게 온 협박 전화와 메시지였습니다. 당신 애가 마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안 할 테니 1억 원을 달라. 지금 20년 정도 마약 사건들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처방약을 미끼로 내세운 것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강남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아서 먹으면 시험 기간에 잠도 안 오고 공부하는데 집중력도 굉장히 올라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학구열 높고 자녀에게 뭐든 해줄 수 있는 강남 수험생 부모를 노려 덫을 짰다는 겁니다. 그 내일이었다면은 그 생기부에도 적힐 많이 걱정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고 조심하라고. 보이스피싱은 끊으면 돼요. 너희 아이가 마약을 했다라는 전화를 받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전화를 끊으면 진짜로 그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경찰은 일당을 붙잡고 중국에 있는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입니다. 이제는 마약이 범죄의 미끼로 쓰일 만큼 구하기 쉬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0.03g, 지금은 그냥 한 그릇 음식 가격입니다.
던지기라는 방법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 30분 안에도 구할 수 있거든요. 청소년 마약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좀 교육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수사라면 안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또 새로운 형태의 신분 위장 수사 방법이 필요하다. JTBC 최재훈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사장님 아들도 점점점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틀 전에 있었던 이제 청년 노동자 3명을 초청해서 했던 간담회 얘기입니다. 자, 키워드를 보니까 이 간담회 사장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보면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취지에서 이틀 전에 국민의힘 청년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이 모여서 청년당정대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3명을 초청을 한 거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깜짝 등장을 했었습니다. 당에서 좀 더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님이 오찬도 취소하고 깜짝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청년들의 눈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로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청년 당정대가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을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행사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군수 물품 납품을 주로 하는 한 중소기업의 생산관리팀장으로 A 씨가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이 A 씨가 이제 업체 대표의 아들이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A 씨는 69시간 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69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부정적이진 않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좋은 취지인 건 알겠으나 많이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 그러니까 사장의 아들이다 보니까 청년 노동자 간담회, 그것도 3명밖에 참석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과연 맞는 인사인가라는 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가짜 청년 노동자를 앞세워서 정부의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청년 노동자들의 생각을 호도한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기획했던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참석자 섭외를 한 건데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보여주기식 간담회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져오셨죠? 네, 드디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뉴욕의 G 퇴치 사령관. 네, 정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저 좀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연봉도 꽤 높아서 화제가 됐어요. 15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 되는 연봉을 이제 받게 됩니다. 뉴욕에 쥐가 너무 많고 골칫거리라는 건 이제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벌써 8년 전인데 지하철에서 쥐가 피자를 물고 가는 영상, 뉴욕을 대표하는 영상이 됐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쥐가 더 늘었다고 하고요. 뉴욕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쥐잡기 책임자 채용 공고를 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채용된 사람이 캐슬린 코라디란 여성인데 이력이 또 흥미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이제 900명도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난 설치류 전문가가 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코라디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뉴욕시 교육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시가 코라디의 열정을 높이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인 공고 낼 때 신념을 강조하긴 했대요. 네, 좀 찾아보니까 코라디가 10살 때부터 이제 쥐를 퇴치해야 한다는 그런 연판장을 돌려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을 했다고도 하고요. 교육공무원 활동을 할 때는 학교 쓰레기 제로 운동으로 쥐를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적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상 보면서 약간 라따뚜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니까 뉴욕의 취 문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천재와 전설이 만났습니다.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형 오픈을 제패한 안세영이 한국의 셔틀콕 전설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과 오늘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한일 배드민턴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 현장을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핸드로 길게 넘긴 셔틀콕을 받아내자 빈 곳을 노린 강력한 스매시로 상대를 손쓸 수 없게 만듭니다. 멀리 때리는 듯하지만 툭 떨어지는 드롭샷과 네트를 살짝 넘기는 헤어핀으로 상대를 흔들어 놓자 강하게 때린 샷은 결국 엔드라인을 넘어갑니다. 허를 찌르는 공격만큼이나 빛난 건 감각적인 수비였습니다. 상대의 날선 공격엔 라켓을 갖다 대 본능적으로 네트를 넘기고 몸을 날려 받아냅니다. 1982년부터 이어져 온 한일 배드민턴 국가대항전에서 안세영은 일본의 카와카미 사에나를 상대로 한 수위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워낙 또 잘 뛰고 이제 실수가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경기를 풀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즐기다 보니까 좀 잘 풀려서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일본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등 최강팀으로 성장했습니다. 배경엔 한국 셔틀콕의 전설 박주봉 감독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19년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도 직접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지난달 세계 최고 권위의 전형 오픈에서 27년 만에 한국의 여자 단식 금메달을 안긴 안세영은 전설 앞에서 세계 정상다운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전형 오픈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제가 뭐 또 달라지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다 보면은 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셔틀콕 천재 안세영의 군더더기 없는 경기를 눈앞에서 본 팬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안세영 선수처럼 열심히 해서 같은 선수촌에서 운동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자주 선수들 경기 접할 기회가 없는데 뭐 이런 기회가 돼서 바로 눈앞에서 직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한일 자존심이 걸린 승부지만 팬들에겐 더 큰 셔틀콕의 추억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이제 한국의 양조위 하면 이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더글로리로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나이스한 배우 정성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양조위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영광이긴 한데 네. 사실 저한테 좀 과분한 별명인 것 같습니다. 외향적이고 웃기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네, 웃기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웃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개그를 조금 어떤 상황적인 것들? 약간 슬랩스틱 같은 몸 개그? 아니요, 그거는 잘 못하고요. 정성일 배우가 확실하십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럼. 얼마 전에 이제 임지연 씨가 뉴스룸에 네. 다녀가셨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너무 편하게 잘 하고 가더라고요. 임지연 씨는 이제 기상캐스터니 아직도 이제 입에 맴돈다 그 말 대사가. 네. 혹시 정성일 씨도 가장 기억에 남고 입에 맴도는 대사가 있을까요? 전재준이랑의 관계를 알고 그 연진이가 장을 봐와서 왜 먹었냐, 왜 응답 안 하냐 문동훈이랑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뭐 했던 말들 처음 봤을 때 뭐 호기심이었고 그 부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했어 무응답으로 그 부분 맞죠? 무응답하신 거죠? 네. 이렇게 또 센스. 이것도 이렇게 장난치시는. 네네. 이런 개그를 하신다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하나 이글스 경기에서 역대급 시구를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좀 한번 보고 갈까요? 폼 자체가 제가 좀 특이한 폼이라서 그게 좀 특이하긴 너무 멋있어서. 근데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좀
그래도 꽤 많고요. 좀 희소성이 있는 폼이긴 하죠. 네. 구종마다 이제 그립법이 다른데 혹시 그날 쥐었던 그립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지. 그냥 근데 이걸 제가 야구를 제가 몸 해도 시구했던 되나요? 날을 네. 저는 그날 포심을 잡고 던졌습니다. 아, 기본으로. 그렇게 해서 네, 밑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구했던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한화 이글스의 열혈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역시 등번호가 99번이니까 류현진 선수의 팬이었던 걸로? 네, 그 유현진 선수의 팬이기도 하고요. 사실 야구 자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99년도에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 후로 이제 우승이 없어서 또 99년도처럼 우승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뭐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99번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인터뷰 영상에서 더글로리 후속작 출연과 한화 이글스 한국 시리즈 우승 중에서 한화 이글스 우승을 택하셨다.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꼭 우승을 해서 한화 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더글로리 작품 흥행에 누구보다 정말 기뻐했을 가족들. 누나의 반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별로 표현을 잘 안 해줘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잘했네, 잘해라, 계속 잘해라. 뭐 그러면서도 이제 좋아하는 건 보이죠. 저는 오랜 시간을 느낄 수 아니까, 있고. 네, 그냥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근데 좀 이제 해도 될 만한데 자랑을 안 하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내심 서운하셨습니까? 네, 조금 자기 동생 정성일이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약간 숨기는 느낌이라서 아직 내가 부끄럽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 극 중에 나온 구두 벗어놓고 운동화 집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얘기하실 때 네네. 그 구두가 장모님이 결혼하실 때 사주신 거라고? 아, 네. 어쨌든 결혼을 할 때 뭐 받았던 선물이라 이게 좀 언젠가 내가 의미 있는 장면에서 신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글로리에서 이제 신발만 보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렇게 쓰게 됐죠. 네, 얼마나 아시고 기쁘실까요? 좋아해 주시고 지금 요즘 뭐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죠. 근데 사실 정성일 씨가 연극 뮤지컬계에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배우. 더글로리 전 별명이 대학로 프린스. 저도 사실 얼마 전부터 들은 제 별명이라 제가 대학로의 프린스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나이도 있고 제가 대학로에서는 막 그렇게 막 프린스급이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젊고 멋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럼 대학로 양조위 어때요? 대양. 예. 좀 민망하시면 줄일 수 있으니까. 예, 줄여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양? 대양은 괜찮은 대양 것 괜찮습니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양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글로리 흥행 이후 바로 다음 작품으로 연극과 뮤지컬을 택했습니다. 지금 뮤지컬 공연 중인데 네네. 인터뷰 유진킴 역할을 네. 하고 계십니다. 인터뷰라는 작품은 5년, 6년 만에 다시 올라온 작품인데요. 다중인격을 겪는 어떤 한 인물의 10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의외의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바로 그런 흥행이 있고 그렇게 폭풍 같은 인기와 막 이렇게 하실 때 바로 다음 작품으로 차분하게 난 뮤지컬을 하겠다. 네. 무대를 너무 좋아해요. 약간 자양분 같은 저에게 뭐 이렇게 재료 같은 거죠. 밖에 매체에 가서 어쨌든 썼으면 저는 또 채워야 되니까. 그걸 무대에서 채우시는. 기회가 저한테 왔을 뿐인 거지. 저보다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 대학로에 많기 때문에요. 공연을 좀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 그럼 있습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은 좀 헐렁한. 네. 의외로. 공연에서는 많이 했거든요, 사실. 봤습니다, 영상들 많이. 네. 헐렁하고 이렇게 재미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매체를 통해서 보신 일반 분들의 시선이라는 게 늘 이렇게 슈트를 입고 이렇게 냉소적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외적인 부분을 그런 배역들을 해보고 싶다. 트레이닝복 입고 약간 슬리퍼 이렇게 너무 끌고 오면서
아유 막 약간 등 긁으면서 그럼요. 약간 백수 역할 그런 역할. 백수도 철없는 좋고요. 그런 역할도. 전재준 같은 뭐 양아치도 좋고요. 오, 네. 전재준 양아치 같은 역할도. 사실 제가 전재준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대본을 봤을 때 제가 하고 네. 싶었던 건 오. 전재준 같은 약간 이렇게 날 것 같이 막 할 수 있는 네.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오. 했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께서 좋아하는 수식어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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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네. 사람으로서건 배우로서건 정성일 했을 때 좋지. 그 반응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배우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로서의 목표는 늘 같은 것 같아요. 연기 좀 잘하고 싶어요. 네, 연기를 행복해집니까?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사실. 그래서 그 좀 참는 재미로 계속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네. 평소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시라고. 손으로 뭐 공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다 하는 거 보니까요. 좋아하시니까. 근데 손아트는 그렇게 힘들어하더라. 손아트는 그렇게 힘들어하시더라.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저는 쑥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탁을 하시려고 지금 물으시는 분들까지. 네,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하고. 네, 뭐. 소나트 한번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네. 담아서 소나트 가능한지 여기 원샷 보시고. 어디로? 저길 보고 하면 되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면도 있고 재미있고 하지만 여전히 공부하면서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정성일 배우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점심까지 내리던 비 덕분에 모처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저녁부터는 다시 탁한 공기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황사가 또 한 번 환반도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한낮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지도도 모처럼 좋음과 보통을 뜻하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짝 맑아진 공기는 저녁부터 다시 탁해집니다. 또다시 황사가 밀려오는 겁니다. 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오늘 서해에 다다랐습니다. 황사를 구별해 붉게 표시하는 위성 영상 속 대규모로 이동하는 황사가 뚜렷이 포착됐고 일반 위성 영상에서도 누런 모래먼지는 구름과 확연히 구분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국외 유입 관문인 백령도 관측소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유입된 황사의 영향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예상돼 지난 12일 고농도 때처럼 고기압이 대기 상층의 황사를 지표로 끌어내리는 하강 기류의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일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엔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돼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사 발원지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황사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